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500% 파헤쳐 보자고요.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걸어가고 있는 이 땅, 내 부동산부터 씹어먹어라. 안녕하세요. 놀아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 놀아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죠? 근데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틀려요. 용도 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만큼은 씹어먹고 가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사실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녹지지역도 사실 아예 접어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주거지역에 대한 공식, 상업지역, 녹지지역만 파헤쳐 보자고요. 자, 주거지역에는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까지가 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나눠요.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누시고요.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건폐율 공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예요. 용적률은 100%고요. 여기서부터 공식 들어갑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하지만 여기다 용적률은 100에 50을 더합니다. 100%였던 용적률이 150%.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예요. 근데 용적률은 여기서 50을 또 더합니다. 200%.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똑같이 60%지만 용적률은 50을 더할게요. 25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서 건폐율이 조금 더 축소가 돼요. 50%. 하지만 용적률은 50을 더해서 300%. 근데 준주거 용지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자그마치 500%. 당연히 용적률과 건폐율이 클수록 땅값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토지의 값어치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잖아요.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 눈을 가지시려면 이 공식은 씹어 먹어야 돼요. 근데 상업지역은 사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지만 이거를 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중심상업지역은 사실 명동이나 이런 곳이어서 우리가 피부로 접할 땐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인 80%는 꼭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1500%부터 900%까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되게 외워야 되는 일반 상업지역은 80%, 그리고 1300%거든요. 근데 유통상업지역까지는 외우셔야 되니까 용적률이 1100. 기본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은 80%인데 건폐율이 용적률은 1100에서 1300%겠구나. 요 정도만 외우셔도 기본적인 거는 가요. 걷는 것까진 걷는다고. 근데 여기서 녹지 지역이 약간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재밌어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똑같이 건폐율이 20%예요. 근데 보존 녹지만 용적률이 80%고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용적률이 100%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이해가 갔는데 자연 취락지구라는 놈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네. 얘는 건폐율이 자그마치 60%야. 그러니까 같은 녹지 지역도 자연 취락지구가 땅값이 더 전체적인 게 비쌀 수밖에 없지만 높이로는 똑같이 용적률은 100%다. 그래서 자연 녹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건폐율은 똑같지만 용적률의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종 일반 주거지역까지는 땅값이 쫓아가진 않지만 자연 녹지보단 자연 취락지구가 땅값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는 잘 아셔야 돼. 계획관리 지역만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똑같이 100%.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 잘 못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이 몇 프로? 50%. 이 땅을 전체를 100제곱미터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50제곱미터의 건폐율. 이거는 50%딱 저여가 아니고 50%까지 질 수 있어예요. 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몇 프로를 사용해? 60%. 60
제곱미터를 사용할 수 있어. 땅의 넓이를. 준주거용지는 70%의 땅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은 뭐고 중심 상업지역은 뭔데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일반 상업지역이고 중심 상업지역은 진짜 초중심, 우리가 뭐 명동 같은 데겠죠? 그러니까 명동 같은 데는 벽과 벽이 붙어 있어요. 거의 집과 집이 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중심 상업지역은 90% 땅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용적률이 높으면 땅값이 비싸겠네요. 딩동댕. 왜냐면 내 땅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 80 제곱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건폐율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2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1, 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일반 상업지역은 80%, 중심 상업지역은 90%예요. 근데 이제 근린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을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렸어요. 이거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는데 상업지역은 거의 근데 80%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사실 근린이나 유통이나 중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하기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진 않아서 그냥 일반 상업지역이 80%. 여기에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연녹지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자연녹지는 20%. 자연녹지는 20%. 하지만 여기에 자연 취락지구는 60%. 뭐가? 건폐율이. 용적률은 여기서 틀려집니다. 용적률은 자연 취락지구는 100%. 자연 녹지도 100%. 여기서 또 중요한 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말씀드렸죠. 건폐율이 50%. 용적률은 요 옆에 다 체크를 해놨어요. 중심에서 1500, 일반에서 1300, 유통에서 1100, 근린에서 900. 자, 200씩 뺀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200씩 빼서 공식처럼 외우세요. 일반 상업지역은 이렇게 200%씩 빼가지고 외우시면 되고, 여기서 1종, 2종, 3종 준주거용지는 어떻게 외우냐? 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100%로. 2종 전용주역 들어가시죠? 50%를 더해요. 그러면 150.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 들어갑니다. 1, 2, 3, 4. 자, 50씩 더하는 거예요. 100, 150, 200, 250. 4번까지 체크가 되셨죠? 여기서 5번이 들어가죠. 뭐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00%. 1, 2, 3, 4, 5. 이 순서대로 일반 전용 주거지역을 외우시면 되고요. 준주거 용지는 마지막에 건폐율 70%에 500%. 여기서 200 더했죠. 여기까지 한 세트로 외우시면 돼요. 50, 50, 50 플러스 200. 위에서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도 언니가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댓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한다고 해주시면 제가 친절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근데 처음부터 접하려면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많은 용도 지역 중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곳이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인지 전용 주거지역인지, 알고 봤더니 내가 있는 땅이 준주거용지였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내 부동산부터 씹어먹어라. 우리 집 건축물 대장부터, 우리 집 토지 대장부터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자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지난번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오늘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아보셨는데, 용적률, 건폐율 이제 나 씹어 먹을 거다. 오늘부터 용적률과 건폐율 어렵지 않겠죠? 놀부 가족분들도 이 영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다 씹어 먹기. 이젠 부동산 어렵지 않아요. 부알 못이 아닌 부잘 알이 될 수 있는 우리 놀부 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자!